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분모가 유리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대입하기도 좀 불편하죠.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하면 24죠. 뒤에 있는 수를 제곱하면 25예요. 빼면 분모에는 뭐가 남죠? 1이 남다는 뜻이죠. 이거 유리화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루트 6 마이너스 5 곱하기 2루트 6 플러스 5 분의 1 곱하기 분모에 곱했던 2루트 6 플러스 5. 그럼 합차로 이제 계산되지 않을 겁니까? 계산되잖아요? A 여기서 쓰이는 곱셈 공식은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죠. 앞에 있는 2루트 6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5의 제곱 분의 2루트 6 플러스 5. 분모는 얘가 24고 얘가 25가 되기 때문에 분모에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게 이 분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되시겠지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루트를 유리화할 때는 매번 이렇게 하기 굉장히 번잡하기 때문에 앞수의 제곱과 뒷수의 제곱이 딱 1만큼 날 때는 좀 규칙을 간단히 해서 가자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 내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면 2루트 6 마이너스 5분의 1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에 1만큼 작죠 오히려. 그럼 분모에는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 남을 테고 분자는 이거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대부였던 2루트 6 플러스 5가 곱해졌을 테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아셨어요? 만약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 그럼 더 땡큐고. 그럼 이 합차로 계산해보면 25-24라 분모가 1이 될 거라 반대부인 얘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값 x는 유리화를 해보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었다 라는 거를 계산 규칙상 알 수 있고 좀 빠르게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계산법들은.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도 돼.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선생님은 이 풀이를 뭐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첫 번째 풀이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을 x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거를 제곱 가로치고 제곱 플러스 10 가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루트 6 플러스 5.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직접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있는 항에 이것도 좀 알아두자. 필요하면 필기도 좀 해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아요. 이유는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이 A 앞에 곱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게 A 마이너스 B랑 같아요. 그렇죠? 이거 분배하면 얘랑 같아져요. 그럼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제곱하는 말과 같죠? 근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결론은 A 빼기 B를 제곱한 거와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A 플러스 B랑 같거든요. 이 음수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결론은 이 가로를 제곱한 값인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의 보가 달라? 그럼 그걸 제곱한 값은 둘의 보를 반대로 바꾸어서 얘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얘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걔를 제곱한 것 같고 둘 다 음수네? 그럼 둘 다 양수를 제곱한 거와 결과적으로 같다. 반대보를 제곱하는 거는 안에 있는 항의 반대보를 제곱하는 거는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얘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두 개 다 음수잖아. 두 개 다 음수를 제곱하려면 막 부호 정리하기가 좀 불편한데 얘는 그냥 느낌상 얘를 제곱한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유리한 겁니다.
제곱일 때만 쓰는 거예요. 제곱일 때만. 그럼 계산하면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거의 제곱 25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 거 플러스 뒤 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가로 쳐야 돼요. 얘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루트 6 플러스 5 계산해보면 25 플러스 10 플러스 20 루트 6 플러스 24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루트 6 플러스 5 자, 여기 플러스 20 루트 6 마이너스 20 루트 6 지워지고 이제 숫자 계산 이거 합치면 49예요. 마이너스 50 하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정답은 4가 됩니다. 자, 이런 풀이도 있지만 이걸 뭐 추천하진 않죠. 선생님 추천하는 풀이는 강추? 오랜만이네요. 강추 뭐예요? 강수 추천. 네, 강한 수학은 이 풀이를 추천합니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넘기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고 여기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저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2 루트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합의 제곱식을 정리하다 보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뒤의 곱이니까 10x 플러스 뒤 거 제곱 25는 24. 근데 구하라는 값이 얘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만 정리해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남죠. 다시 x제곱 플러스 10x에다가 양변에 5를 더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5를 더하면 돼요. 그럼 이 식의 값은 4. 이게 좀 더 유리하죠. 지금 풀이법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곱셈공식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식의 변형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왼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왼쪽 풀이는 차수가 높지 않거나 비교적 문자식이 단순해야 풀이가 좀 도움이 되지 이게 좀 차수가 더 높아진다거나 식이 복잡해지면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는 아무래도 식을 스스로가 너무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좋은 풀이라고 보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풀이를 앞으로 좀 자주 쓰게 될 테니까 잘 봐둬라 라는 뜻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2개. 일단 1번은 분배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a. 네,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2번 합의 제곱식이죠. 합의 제곱식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정리해보면 9x제곱 2, 3, 2 곱하면 12 여기가 틀렸네요. 12xy인데 6xy로 써져 있죠. 뒤는 맞았지만 그래서 이건 일단 틀렸고 3번 합차입니다. 앞에 있는 모양이 똑같고 뒤에 있는 모양은 부호가 반대죠. 그럼 계산법상 앞에 있는 거는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인데 이 친구 마이너스 붙여놨네요. 틀렸죠. 얘도 틀렸어요. 이거는 뭐 공식으로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분배하면 마이너스 6 얘는 맞는 말이고 이것도 그냥 분배 2x제곱 맞고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x 플러스 7x 맞고요.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4 맞고요. 2번, 3번이 틀렸다가 되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 이 도형의 이름은 직사각형이고 가로와 세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 직사각형 색칠한 부분의 직사각형 가로는 얼마예요? 2x 플러스 3 세로는 얼마인가요? 3x에서 얘를 뺐네요. 3x 마이너스 2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얘랑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2x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2 분배하면 6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분배하면 플러스 9x 분배하면 마이너스 6 그럼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어진 수를 계산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편리한 곱셈공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은 합의 제곱식을 이용했다.
그런가요? 네, 100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10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00 곱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네, 아무래도 좀 계산법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은 틀린 게 아니고 적절하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5개 중에 이거는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찾아내는 거지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예 틀릴 수도 있고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고. 2번 96은 100-4의 제곱 그러면 1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100 곱하기 빼기 뒤에 4 플러스 빼기 뒤에 제곱. 그래서 쓰인 방식은 A 빼기 B의 제곱식. 네, 2번도 적절해 보이죠. 3번 52와 48 쟤는 50을 기준으로 50에서 2를 더한 게 52 50에서 2를 뺀 게 48. 그래서 5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합차를 계산한 거죠. 네, 3번도 적절해 보입니다. 4번 102 곱하기 103 100 플러스 2 곱하기 100 플러스 3 그러면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 얘는 2 곱하기 100 그럼 3 플러스 2 곱하기 100 플러스 2 곱하기 3 이런 느낌이니까 앞에 항은 똑같은데 뒤가 다른 이런 모양이겠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얘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랑 같다. 4번도 적절해 보입니다. 5번은 98, 100-2, 102, 100 플러스 2 이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쓰다 보니까 얘는 a 빼기 b, a 플러스 b 합차의 형태를 써야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그치.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안 틀린 거지. 이게 왜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고, 합차를 쓰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90 플러스 8 곱하기 100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요. 얘는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런 꼴인 거죠. ax 플러스 b 곱하기 gx 플러스 d 다 다른 꼴이에요. 일일이 분배 얘도 그렇잖아. 다 분배하는 거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가장 편리한 곱셈 공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 편한 게 있잖아. 합차가 더 편하지 이게 더 편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부분 3 앞에 붙었죠. 근데 일단 3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거듭제곱이 먼저 우선이니까 쟤를 계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플러스 3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합차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분배 3x제곱 얘는 마이너스 6x에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8x 얘 9죠? 3, 9, 27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2, 여기 16이잖아요 2 곱하기 16, 32 자 정리 최고창은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이 남고 그다음 마이너스 18x 플러스 59 그 얘가 A값 1, B값 마이너스 18, C값 59. 그럼 2 곱하기 1, 마이너스 18, 플러스 59. 2 플러스 18, 플러스 59. 79.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라는 걸 배울 텐데,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처음 듣나요? 처음 듣지 않을 텐데. 소인수분해, 그렇지? 소인수분해에서 들었던 단어예요. 소, 인수분해. 그러면 이건 제일 작은 수가 아니라 좀 그냥 편하게 바꾸는 건가요? 소인수분해의 뜻이 뭐였죠? 그냥 그 어떤 자연수를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수로 나눠가지고 이런 꼴로. 이런 꼴이 뭐죠?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변형하는 것. 그럼 소수들의 곱 12를 2 곱하기 2 곱하기 3. 물론 12는 뭐 4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되거나 아니면 2 곱하기 6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12를 소수의 곱으로 표현한 것. 이게 소인수분해요. 이게 소인수분해요. 소수의 곱으로 표현한 것. 다만 같은 수의 거듭제곱은 같은 수의 곱은 우리가 거듭제곱 나타내자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 좀 간단히 쓴 게 이걸 뿐이죠. 지수를 띄고 있는 이런 모양. 얘를 보통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는 소인수분해는 소수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소인수분해니까 이건 소수의 줄임말이잖아. 소수를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러면 소인수분해는 소수의 곱의 형태로 변형해 주는 것. 이게 소인수분해예요. 그럼 인수분해는 그냥 곱의 형태로 변형해 주는 것. 그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자식에서 인수분해라는 거는 하나의 다항식을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거예요. 문자식이. 그 다항식을 2개 이상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 그게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풀어헤치는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 전개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죠. 어떤 특정한 꼴에서는 이걸 공식화해서 이해하면 좀 더 계산이 편하더라라는 걸 배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런 느낌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파란색을 전개 혹은 곱셈 공식 이용해서 나열한 이 식을 보통 우리가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전개에서 만들어진 식. 그럼 전개에서 만들어진 다항식을 반대로 어떤 다항식들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 곱셈 공식의 역연산의 과정을 네 글자로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전개 역연산. 풀어헤치면 전개 혹은 곱셈 공식. 그럼 반대로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리고 그때 곱해져 있는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를 소인수분해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랬을 때 이 2와 3을 우리가 12에 뭐라 부르죠? 소인수라고 부르죠.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 중에 소수인 숫자, 소인수. 인수란 단어는 약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지. 다만 똑같은 단어인데 왜 자꾸 다르게 써서 학생들이나 배우는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쓰임이 약간 범위가 좀 다르다고 느끼시면 돼요. 약수는 숫자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면 인수는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수뿐 아니라 문자식까지 포괄적으로 쓰는 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수라는 단어보다는 인수를 잘 쓰게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얘네들을 곱해서 12가 돼. 그렇지? 2랑 뭔가를 곱해서 12가 돼? 그럼 이 2는 12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3이랑 뭔가를 곱했더니 12가 돼. 그럼 이 3은 12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약수라는 단어를 더 자주 썼지만 그럼 얘도 그러네. 전개된 다항식에 얘네를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x 플러스 1에다가 뭔가를 곱해요. 그럼 얘가 돼. 이랬을 때 얘 x 플러스 1을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른다. 이해됩니까? 곱해서 뭘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들 수 있는 숫자에 얘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3과 뭘 곱해서 12가 돼. 그럼 이 세모는 이 만들어진 숫자 12에 3은 인수가 된다. 만들어진 전개되는 다항식의 곱의 일부인 얘네들은 각각의 인수가 된다. 그러므로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인수는 x 플러스 1도 인수, x 플러스 2도 인수, 두 개를 곱한 것도 인수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인수 3과 여기 있는 인수 2를 곱한 6도 12의 인수가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각자 하나씩 개별적인 것도 인수지만 그것들끼리, 그 인수들끼리 곱해놓은 것도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분배도 괜찮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인수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인수가 돼요. 근데 인수차로 찾으라고 했더니 x요 하라면 맞아. x가 인수입니까? x는 인수가 맞나요? 곱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유닛 중에 곱해져 있는 유닛이라고 생각합시다. 유닛. 곱해져 있는 유닛 중에 x라는 게 있어? 뭔 말이야? x에다가 어떤 다항식을 곱하면 얘가 돼? 맞는 것 같은데. 맞다고? 왜 뭐 집어넣어야 돼? 뭐 집어넣으면 쟤가 돼? 여기다 x에 대한 다항식을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지 않나요? 왜죠? 왜냐면 이 때문에. 그렇지, 상수가 붙었잖아. 상수가 붙었기 때문에 x를 아무리 분배해도 무조건 x에 대한 1차 이상의식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x는 인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인수, 이런 거 인수, 이런 거는 인수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조각조각 있죠? 이렇게 조각조각? 이런 것들은 인수가 될 수 없어요. 알겠니? 숫자로 보면 그래. 만약에 숫자로 봐서 15가 있어. 3 곱하기 5야. 그럼 3은 인수지. 그치? 네. 근데 3 안에 내가 2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4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네. 그럼 2와 4는 인수야? 아니요. 아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얘랑 얘랑 인수로 해서 안에 들어있는 조각조각, 이 낮게 하나하나가 인수가 되지는 않아. 인수가 되려면 곱해져 있어야 되지 더하기나 빼기가 된다고 인수가 되진 않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조합이 안 되는데 그럼 저는 이 같은 거는 되지 않나요? 1? 네. 1은 됩니다. 1은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은 인수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좀 상수를 인수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이 상수를 인수로 본 게 아니고 이 1과 이 1은 다른 거야. 똑같은 1이 아니야. 봐봐. 이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그 다항식을 인수분했더니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었어요. 네. 그럼 인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아니면 쟤네들을 곱해놓은 거. 아니면 1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는 2는 인수가 아닌 거라고. 여기는 3은 인수가 아니야. 여기는 x는 인수가 아니야. 알겠나요? 곱해져 있는 한 유닛 이렇게 혹은 얘네를 같이 곱한 것 이런 거 그런 것만 인수인 거지 그 유닛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대상이 각각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수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와 영상 여기는 1을 인수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라는 거는 교과서마다 표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중 인수를 고르시오 할 때 1은 보통 보기에 안 줍니다. 이건 교육 과정마다 교과서마다 표현법이 달라요. 1을 인수로 쓰는 교과서도 있고 1이 아닌 얘네들만 인수로 쓰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1은 그냥 느낌상 곱해서 얘가 되긴 하지만 보기에서 뭐 1을 골라라 인수를 찾아라 할 때 1은 보통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저기 앞에 1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은 보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인수는. 자, 이 과정이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의 역연산 전기하기 전에 원래 있었던 다항식의 그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과정을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건데 그럼 풀어헤 치는 게 이게 전개하는 게 편할까요? 다시 전개되는 걸 이렇게 묶는 게 편할까요?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풀어헤 치는 게 편합니까? 곱의 형태. 풀어헤 치는 게 더 편합니다, 사실. 계산법상 풀어헤 칠 때는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분배하면 돼요, 이렇게. 뭐 우리는 공식이라고 외우긴 했지만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어떤 꼴에서 계산법을 빨리 하기 위함인 거지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공식 몰라도 돼. 그냥 풀어헤치면 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분배, 분배. 이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근데 얘는 도대체, 이걸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얘는 답을 보지 말고 얘만 봅시다. 얘는 도대체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의 개념이 빠른 친구들은, 문자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빠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x 두 번 곱해서 x 제곱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때는 상수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6,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럼 답은 여러 개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여기는 5x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1x, 합치면 7x.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x? 이것도 아닌 거예요.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5x? 아, 딱 맞죠. 아, 얘는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곱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애들이 이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했다 못했다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뒤에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풀이법이 따로 있어서 그걸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저기 뒤에는 앞에 있는 그 공식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떠올리기가 힘든 거지. 이런 걸 이제 떠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까? 이걸 떠올려야 되거든? 그럼 얘는 뭔가 두 개 곱인 거야. x까지는 그렇다 쳐. 근데 그 뒤가 뭐지? 한참 고민해야 되거든? 한참 고민해야 돼. 근데 이거는 쉬워. 전기하 쉬워. 그럼 고민할 게 있니? 그냥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x. 동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 이건 쉬워. 근데 역연산이 안 되는 거지. 얘는 도대체 누구의 곱이니? 그러면 이건 것 같고, 그 다음은 뭐를 계산해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따 배울 거란 얘기죠. 이제 하는 방식을 이제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게 뭐야? 숫자가 막 35에, 이 뒤는 어쨌든 35에 약수가 오는 것 같은데? 약수라는 얘기는 두 수의 곱이 온다는 얘기예요. 두 수를 곱해서 35가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35가 돼야 돼. 두 수를 곱해서. 근데 또 이렇게 이 숫자와 이 x를 곱한 항,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이 문자 x를 곱한 항, 그럼 x에 대한 일치항이 나와. 걔네들을 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3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수의 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합친다? 두 수를 합친다는 얘기는 다른 부호가 다른 두 숫자를 덧셈하게 하게 되면 그 숫자끼리 실제로 더해지는 게 아니고 숫자끼리는 뺄셈이 되죠. 그렇지? 그럼 이런 느낌이야. 35의 약수 중에 차이가 2 나는 숫자 두 개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7과 5야. 5, 7, 35, 딱 차이가 2 나거든. 근데 7, 5, 근데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은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를 두는 거예요. 그럼 두 수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5인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7, 플러스 5를 갖다 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이따 배울 거라고. 연습도 할 거고. 그러니까 분배하는 거는 쉬워. 오히려 분배된 거를 어떤 것들의 곱이었을지를 역추적하는 인수분해가 곱셈 공식보다는 좀 더 어려운 단계, 다항식의 연산법이에요. 자, 이제 인수분해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할 겁니다. 할 때 모든 인수분해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하세요. 네. 인수분해의 모든 기본은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공통인수? 같이 곱해져 있는 수나 혹은 문자 혹은
어떤 한 유닛, 아까 본 것처럼 가로 하나, 그렇죠? 같이 곱해져 있는 수 또는 문자 또는 어떤 괄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공통인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2x 플러스 2y 주어져 있는 두 개의 항은 이 식은 두 개의 항으로 덧셈이 되는 거죠. 2x라는 항과 2y 항이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나요?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누구예요? 2입니다.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여기서 인수분해가 적용되는 거예요. 왜? 인수분해는 분배하는 과정이 역연산이라며. 그럼 분배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게 누구예요? 2 곱하기예요. 그럼 얘를 분배하려면 뭘 쳐야 돼요? 괄호. 이렇게. 줄였으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어떤 인수와 어떤 인수의 곱의 형태로 바뀌었네? 이게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곱셈으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나열하기 전의 과정으로 돌려놓는 게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이게 분배하기 전 과정이잖아. 얘를 분배하면 저기 나온다는 뜻은 쟤를 인수분해하면 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수는 2x 플러스 y 혹은 얘네들 곱한 거 2x 플러스 2y 얘네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2x 마이너스 2y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y죠. 곱하기 2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안에 누구한테 분배가 돼야 돼요? x 마이너스 y한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게 인수분해 끝나는 모양이죠. 자, 이러다 보면 좀 더 고급 과정, 조금만 더 2xy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럼 얘는 일단 뭐가 겹칠까요? 2 겹치고 x 하나 겹치고 y 하나 겹치고 이렇게 겹치겠죠. 네. 그럼 겹치는 공통인수를 빼면 항상 뭘 쳐야 돼요? 가로를 쳐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다항식을 2xy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분배해서 얘가 나온다는 뜻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2x 제곱 y를 2xy로 나눈 거예요. 그럼 누가 남죠? y y가 남아요. 얘는 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x 여기 x제곱 y를 xy로 나누면 이렇게 남겠죠. 됐니? 네. 그럼 얘는 인수가 꽤 많아. 2도 인수, x도 인수, y도 인수, xy도 인수, 그 다음에 y-2x도 인수. 그리고 얘네들이 곱한 것. 얘도 인수, 얘도 곱한 것도 인수, 얘 곱한 것도 인수, 얘 곱한 것도 인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곱한 것도 aussi, 다 곱한 것도 인수. 뭐 2x도 되고 근데 2x도 돼요. 2y도 되고 근데 2x도 되고 2y도 되고 다 돼요. 이렇게 2xy도 되고. 그러니까 인수들끼리 서로 곱해서 만들어진 건 다 인수입니다. 알겠죠? 뭐 그러다 보면 뭐 이게 예를 들어 2x랑 얘를 곱한 것 또 인수가 돼요. 근데 가끔 책에 보면 이렇게 곱의 형태를 잘 보여주면 2x는 여기 있네. 얘 가로도 여기 있네. 인수네.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이제 프로에 쳐놓죠. 다시 2xy 마이너스 4x 제곱 뜬금없이 이 식에 얘가 인수입니까 물어보면 그런가 싶다는 얘기죠. 뭐 똑같은 모양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해서 묶을 때 최대한 묶어보고 각각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됐는지 확인해봐서 인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좀 복잡한 식에서 인수 찾는 거는 좀 귀찮은 작업이 돼요. 하나씩 따져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통인수를 묶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수나 문자. 근데 좀 더 고급 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 x 플러스 y 3x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7 x 플러스 y 이런 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인수분해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인수분해는 어딘가에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가 보이면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다 곱으로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곱으로. 여기 빼기가 보이잖아? 인수분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공통인수예요. x 플러스 y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공통인수를 빼내고 나서는 뭘 쳐라? 가로. 근데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만 쓰면 공통인수를 빼고 가로를 친 것까지 잘했는데 이 앞에 x 플러스 y 가로를 쳐야 될까 안 쳐야 될까? 아,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안 치면 어떻게 되죠? 그 y만 곱해. 그렇지, y만 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공통인수를 빼낼 때는 가로를 같이 묶어서 치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이런 거잖아요. 2가 겹치잖아. 근데 2에다 보통 가로치기는 이게 다항이거든. 다항이 가로치기는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안 치는 것뿐이에요. 근데 보통 공통인수를 빼낼 때는 느낌상 필요하다면 가로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항일 때 빼놓고는 가로를 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공통인수 빼냈네? 가로를 친다. 더군다나 얘는 가로까지 있잖아. 그냥 가로 전체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빠져나오면 누가 남나요? 3x 마이너스 5. 얘는 빠져나오면 누가 남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남아요. 음수를 분배해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y. 그 다음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얘를 프로에 치면 아까 얘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런 모양이 나와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얘를 이 통째로지 하나씩 나누어서 분배한 게 아니고 이 꼴은 이 가로 통째를 하나의 인수로 보고 이렇게 분배한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분배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여기를 좀 이걸 간단히 쓴 게 이건 거지. 원래는 이거였었으니까 x 플러스 y를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다 분배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꼭 단항만 분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항이나 가로 전체를 통으로 뒤쪽에 분배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좀 더 고급 과정, 계속 고급 과정이야. 2x 마이너스 y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자,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뭔가 잘 봐봐. 느낌이 얘랑 얘가 뭔가 유사한데 뭐만 다르죠? 부호만 다르잖아? 네. 부호가 다를 때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근데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건 안 된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근데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이거는 어떻게든 같게 만들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야. 이렇게 서로 반대부로 가지고 있을 때는 맞출 수 있어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를 빼내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빼내면 얘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는 마이너스. 그러면 일부 모양이 물론 부호가 틀리긴 하지만 일부 모양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얘도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2x 마이너스 y 반대부호 마이너스 2x 반대부호 플러스 y. 음수를 빼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보여요. 이게 공통 부분이구나. 그럼 공통 부분은 빼내고 가로치죠? 다항이니까. 다시 공통 부분 빼냈으니까 다시 가로쳐야 돼요. 남은 거 씁니다. x 플러스 2. 선생님. 잠깐만요. 얘 빼면 마이너스만 남아?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이상하잖아. 뒤에 뭐가 숫자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와요? x 플러스. 봐봐. 이거 빼고 이거 뺐지? 그럼 뒤에는 가로에는 남은 것 x 플러스 2 빼기 뭘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빠져나와서 남는 게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써? 뭐 써 여기? 저기 x 플러스 2죠. 응? 마이너스 뒤에 뭐 써야 되냐고? 0. 0 쓴다고? 0 쓰면 이게 분배되면서 이 항이 완벽히 없어지는데? 1, 그렇지, 1. 여기 1 생략돼 있잖아. 1 곱하기 생략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빠져나오면 그 자리는 1이 채워넣는 겁니다. 근데 부호에 맞게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1,
마이너스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시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면 그 자리에 1이 메꾼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묶을 수 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이쪽 배 전부 다. 1번, 6번의 1번은 아까 말한 그 부분이죠. B-1과 1-B는 비슷한 비율인데 각자의 항의 보가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나머지 한 군데에 음수를 바깥으로 빼주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B를 음수 빼내면서 가로치면 B-로 바뀐다고 그랬죠. 네.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거. 3 빼기 1. 2죠? 1 빼기 2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잖아? 네. 그 마이너스를 계산할 때 3에서 1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꿀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는 겁니다.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빼면 돼요. 가로치고 마이너스 뺀다. 그러면 저 1번식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를 바꾼 게 이거죠. 마이너스 B-1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된 거죠. 굳이 쓰자면. 네. 그럼 얘는 A, B-1,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B-1. 그럼 B-1이 겹치죠. 빼요. B-1을. 그러면 괄호가 필요하고 A 더하기 다 빠져나오면 이 자리에 누가 채운다고? 1이 채운다고. 이렇게 써집니다. 이거 앞뒤 순서 바꾸는 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냐 이거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답이니까요. 자, 그럼 2번도 그렇지 않을까요? 2번은 또 이렇게 그러면 한 번 했으니까 2번은 여기 x-y 여기 마이너스 y-x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를 빼내면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곱셈이잖아. 여기 음수에 여기 음수를 곱해서 항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 음수와 음수는 양으로 바뀌겠네요. x-y 플러스로 바뀌고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x-y 이렇게 항이 바뀌겠죠. 이 부분 이해됩니까? 이 곱셈이거든요. 곱셈. 그럼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곱하기 가로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가로 이런 느낌이라 음수와 음수와 두 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 가로와 이 가로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다시 뭘 뽑아내죠? x-y 공통인수를 뽑아내요. 이렇게. 그럼 가로 치고 여기를 뭐 써야 돼요? A 플러스 아니 여기. 여기를 뭐 써야 돼요? 1.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이거 a 플러스 2b. 원래는 가로 쳐야 되는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숫자만 부만 플러스 있으면 그냥 가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근데 물론 답지에는 뭐 이렇게 써져 있긴 하겠죠. a 플러스 2b 플러스 1.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랑 같은 거잖아요. 덧셈은 또 역시나 교환이 성립하니까. 공통인지 찾는 거죠. 이게 뭐가 공통해요? 항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항은 크게 두 개. 여기 이 가로 두 개랑 뒤에 얘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x-2, 이 앞에도 x-2. 그럼 x-가 공통인수. 빼내면 가로치고. 남은 것 x-1. 남은 것 플러스 5. x-1, x-2, x 플러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인수를 고르시오. 기억 인수 맞습니까? 네. 니은은요? 아니요. 아닙니다. x제곱은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항이나 아니면 x제곱항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x를 두 번 곱할 수 있는 케이스는 없어요. 디귿은
인수 맞나요? 디귿. 여기 있잖아. 뭘 고민해. 여기 가로가 있잖아.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은 아니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x와 x 플러스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지 x제곱 플러스 1이 안 나와요. 이걸 못 만드는 꼴이에요. 여기는요?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 x랑 이 x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 가로 두 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요 네 개가 정답입니다. 어차피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라며?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이거잖아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두 배 한 다음에 앞뒤 항의 곱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배웠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전개되는 다항식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면 어떤 항의 제곱 또 다른 항의 제곱 나머지 항 하나가 두 배 한 다음에 앞뒤 그 제곱 밑에 있는 앞뒤 항의 곱과 같을 때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얘는 당연히 그 두 개 항을 더한 것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붙었는데 여기 플러스 2 한 다음에 앞뒤 항의 곱 xy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뭐의 제곱일까요? 제곱 밑에는 x와 제곱 밑에는 y의 합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곱셈 공식 역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하는 방식이 또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곱셈 공식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곱셈 공식을 역으로 추적해서 그냥 추정했다. 이렇게 될 거다. 아야 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거 볼까요? 4a제곱 조금 더 헷갈리게 9b제곱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거는 꼭 그렇진 않지만 a는 제곱되어 있죠? 네. 4는 제곱되어 있지 않지만 4는 뭐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항은 전체가 2a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을 볼 수 있어요? 뒤는 전체는 뭐의 제곱이에요? 뒤양 전체는 9b 제곱은 누구의 전체 제곱일까? 3b의 제곱이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아, 얘는 2a를 전체 제곱한 것 같고 얘는 3b를 전체 제곱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네. 여기 내가 플러스야. 가운데 이런 느낌인 거죠. 가운데 만약에 2 곱하기 앞뒤항의 곱이 있으면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합의 제곱이나 차의 제곱으로 전체 제곱 될 거거든. 그럼 얘랑 곱하면서 2배 해보세요. 2에 여기 2a에다가 3b를 곱한 값에다가 2배 해봐. 그럼 가운데 뭐가 오면? 12ab가 오면 이거는 분명히 완전 제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저 여기서 그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저기? 이게 플러스가 와요? 만약에 플러스 온다면?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저기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저 2 곱하기 2a 곱하기 4b 네, 2 곱하기 2a 곱하기 3b. 네. 그거 가로칠 필요 없구나. 네, 단항이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꼴이 이거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이 형태로 맞춰갈 테니까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뒤에 있는 항의 곱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얘는 그러면 2a 플러스 3b의 합의 전체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건데 만약 근데 가운데 항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그때는 플러스 1을 곱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겠죠. 이거는 이거를 계산한 거겠네요. 2a 빼기 3b를 전체 제곱하면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맞아요? 앞으로 이런 식을 보면 의심을 하라는 얘기지. 얘는 이거의 제곱, 얘는 이거의 제곱. 그럼 얘랑 곱하면 6ab인데 2가 붙으면 12ab? 만약 12ab가 온다면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곱셈 공식을 역으로 추적해서 공식을 변환해서 인수분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아니어도 된다고.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런 내용으로 연습을 하자는 것뿐이라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뒤에 다른 풀이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니까 만약에 전개되는 다항식이 딱 저 꼴에 맞춰져 있다면 이 꼴에 맞춰져 있다면 이런 꼴로 만들고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자. 저 곱으로 처리됐을 테니까 마무리하자라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합시다.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뭐예요? 제곱수가 뭐였죠? 이런 것들이 제곱수죠. 어떤 수를 제곱한 것? 완전제곱수. 제곱수는 그냥 수를 제곱한 거예요. 근데 완전제곱수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수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완전제곱식 식이야 이번에 완전제곱식. 어떤 다항식을 제곱한 식. 이게 완전제곱식이에요. 근데 앞에 어떤 뭐 이렇게 상수가 붙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x 플러스 y의 제곱 완전제곱식이에요. 여기 2 붙었어? 완전제곱식이에요. 앞에 있는 개수는 상관없어요. 어떤 식이 제곱됐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완전제곱식이에요. 아셨죠? 그럼 저런 완전제곱식이 될 때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아까 했던 우리가 앞에 있는 거는 a의 제곱, 뒤에 있는 거는 어떤 b의 제곱, 가운데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를 곱한 다음에 2배.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서 플러스면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 위에 얘가 있죠? x제곱 플러스 6x 뒤에 뭐가 붙으면 이게 완전제곱이 됩니까? 라는 건데 뭐 여기 xx 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x제곱 만들려면? 그럼 얘는 완전제곱이 되려면 같은 수를 2번 곱해야 되지 않나? 같은 수를 2번 곱해서 네모가 되고 같은 수를 2번 더해서 6이 되려면 여기 뭐가 돼요? 플러스 3과 플러스 3이 오는 거예요. 2를 곱하면 뭐가 되죠? 9가 되겠죠.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야 완전제곱이 돼. 어떤 꼴에 따라?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여기는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x 더하기 뒤에 3. 그래서 6x가 온 거예요. 얘는 x하고 3이 덧셈된 것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할 거라는 얘기죠. 여기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빈자리에다가 뭘 써놓으시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잠깐만요. 이걸 그냥 한글로 쓸게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은 민진아 써야 돼. 이 조건은 x 앞에 있는 개수 a, 그 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맨 끝에 있는 상수항과 같아지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에요. 근데 여기 6이 왔네. 뒤에 어떤 숫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한 거예요. 이걸 맞춘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근데 이 식에 내가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이 네모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조건상 x 앞에 있는 개수 6에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항이 되면 돼요. 그 상수항은 얼마죠?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6의 반, 3. 3을 제곱하면 9. 이런 느낌이니까. 다시 연습. a제곱 마이너스 16a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물어봐요.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되나?
A 앞에 있는 개수,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오면 돼요. 64가 오겠죠, 그러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숫자 안 쉬운 걸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x, 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네모. 네모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1차항 개수 1에 마이너스 1에 반의 제곱 뭐 와야 되죠? 4분의 1이 와야 완전 제곱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 여기에 4분의 1이 온다면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지가 되죠? 뭐의 제곱이지? b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b는 있겠죠? 네. 가운데 합이 마이너스고 곱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건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제곱입니까? 요거. 요 반의 제곱. 요 반 쓰면 돼요, 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제곱이에요. 이걸 분배하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했었던 것도 x제곱 플러스 6x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된다고? 9.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에요? x 있고 곱해서 9 더해서 곱해서도 플러스 더해서도 플러스면 이건 플러스가 와요. 이 뒤에 뭐가 오죠? 이거의 반이 오는 거예요. 이거의 반. 이렇게. 알겠나요? 그럼 이런 것도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되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25? 근데 25만 오면 될까? 이게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꼴에 맞추면 얘는 x의 제곱, 얘는 5y의 제곱, 가운데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5y 이렇게 되는 꼴이 될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말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좀 이따 이걸 또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이면 좀 더 시간 지나고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당장 안 보인다고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한 대로 좀 전에 한 건 이건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적용됩니다. 네? 적용이 된다고요? x제곱 얘를 굳이 아까 우리는 뭐였냐면 x제곱 개수가 어떤 식 하나가 2차식일 때 그 문자에 대한 1차항 개수죠. 그 문자 1차에 대한 개수 그 개수를 반 나누고 제곱한 값이 상수가 되면 뒤에 붙으면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x에 대한 2차식이면 그 다음은 x에 대한 1차항이 오겠지. 그럼 굳이 개수를 뭐로 보면 되냐면 10y를 개수로 보면 돼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 10y를 그냥 개수 형태로 보세요. 그럼 규칙상 이 규칙에 맞춰보는 거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상수항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있는 상수항은 x 앞에 있는 개수 10y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오면 됩니다. 2분의 10y, 5y를 제곱하면 25y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서 뭐의 제곱? 요 아까 말한 요 반. 1차항 개수 10y의 반. 5y. 그거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연습. x제곱 플러스 8x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 얼마? 이 네모 얼마? 16. 그치? 반의 제곱이 상수. 됐어? a제곱 마이너스 12a 뒤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 36. 됐어요? 그럼 이거 다르게 물어볼게요. x제곱 여기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네모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4? 반만 맞았어요. 사가 아니고 4가 아니에요. 반만 맞았다니까. 반이라고 할 때 그 반을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선생님은 답이 2개인데 하나만 쓴 거란 뜻이었어요. 저 답이 2개예요. 저 네모에 오신 숫자는. 그렇지. 이렇게 2개 오는 거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왜지? 왜? 왜 2개 답이 2개야? 이게 2가지를 보셨거든요. x제곱은 x의 제곱. x의 제곱. 뒤에는 4는 2의 플러스 2의 제곱.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쓸게요. 2의 제곱.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곱하기 가로 앞에, 더하기 앞에, 더하기 이 제곱 밑에는 뒤에. 이런 느낌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앞에 있는 게 x제곱, 뒤에 있는 게 2의 제곱인데 여기 쓸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 거 이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둘 다 완전 제곱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건 뭐의 제곱? x와 2의 합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밑에 있는 거는 합차. 곱한 건 플러스, 더한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완전 제곱이야. 꼭 플러스로만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기 오시는 숫자는 답이 2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 끝에 오는 값은 완전 제곱이 되려면 무조건 양수만 와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 1창의 개수는 항상 답이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붙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게 이런 거. 다음에 네모 안에 적절한 수를 고르시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이래, 이 식이. 그럼 49는 뭐의 제곱이지? 7의 제곱이구나. 그럼 여기 7이 2번 곱해지고 7이 2번 덧셈 돼서 가운데가 나올 테니까 7과 7의 합인 14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되시죠? 얘는 뭐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그럼 가운데는 그 4분의 1이 2번 덧셈 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에 2를 곱하게 된 거니까 2분의 1이 와요. 근데 부호는 가운데 항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셨죠? 자, 위 거 잠깐 볼게요. 위 거 밑에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이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한 네모를 고르시오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랑 약간 유형이 다른데? 우리는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이게 1이었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거든. 근데 이건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지? 9배는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방식, 밑에 걸 만약 밑에 배웠던 그 방식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식을 9를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서 제곱 개수를 이렇게 1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세모라고 합시다. 이렇게. 9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9를 분배하면 나중에 9 곱하기 세모가 네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건 약분이 되잖아. 3분의. 그럼 배운 대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 마이너스 3분의 2 얘 반 이렇게 쓰면 계산이 불편하지. 그래서 2로 나눈다는 뜻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걔를 제곱한 값이 상수로 오면 돼. 이게 9분의 1이 오겠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만들고 얘를 분배하는 거예요.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맨 끝에는 1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방식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제곱개수가 1일 때 그럼 얘는 이제 그렇게 풀어봅시다. 25를 바깥으로 빼요. 제곱개수를 1로 만들려고. 그럼 얘는 25를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30을 25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25분의 30. 5로 약분하면
5분의 6x.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죠? 5분의 6의 반. 거기에 제곱이 와야 되는 거죠. 약분하면 3. 5분의 3을 제곱하면 25분의 9가 와요.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하려면 이게 25는 9가 답이 아니죠. 분배를 해줘야 답인 거니까 25x 제곱 플러스 5, 6, 30x 플러스 25를 분배하면 9. 네모는 9가 온다.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배웠던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온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 앞에 1이 아니네? 일단 9를 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수를 9로 나누어서 이 끝에 있는 수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분배하면 뒤에 있는 수를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 보자. 두 번째 방식. 9x 제곱 마이너스 6x 뒤에 뭐가 붙었지? 근데 이게 완전 제곱이라며.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진다며. 안 그래?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는 거야. 같은 식이 똑같은 게 쌍둥이가 두 번 곱해서 이렇게 나중에 제곱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2차 식을 만들려면 똑같은 식에 곱해서 2차가 되려면 같은 1차가 두 번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 x와 x가 곱해지되 x 앞에 개수 뭘로 줘야 돼요? 3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9의 약수 중에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3이 9가 되려면 3, 3밖에 없잖아. 3x, 3x. 그래야 제곱이 될 테니까. 민재 알겠니? 그럼 뒤에는 숫자는 뭐가 오냐는 거잖아. 숫자. 뒤에 뭐 숫자가 있겠지? 잘 모르는지만 똑같은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냥 몰라서 그냥 K라고 합시다. 보통 상수를 K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곱하면 3KX. 이렇게 분배하면 3KX. 둘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XX 동량 3K 더하기 3K. 6KX. K 뭐 와야 돼요? 마이너스 1. K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마이너스 6X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1창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짜맞추는 거죠. 적당히 짜맞춘다. 아니야, 안 어려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느낌이 와요. 아, 저기는 9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인데 아, 얘는 옆으로 배열하면 좀 귀찮으면 보기 불편하면 이렇게 위아래를 쓰세요. 얘는 당연히 3x와 3x를 곱하지 않았을까? 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어떤 두 수의 곱이 있겠지. 근데 이 수는 아까 말한 완전 제곱이니까 얘도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 9x 제곱이 됐다는 뜻은 얘도 같은 수를 두 번 곱해 네모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같은 숫자 그냥 세모 있다고 치죠.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6x가 되려면 여기 뭐 와야 되니?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그럼 같은 수 두 번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얘는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얘도 5x 두 번 곱해서 5x 제곱이 된 거겠지? 그럼 여기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네모가 만든 거라면 이렇게 곱하면 5x에 뭐 곱해지고 이렇게 곱하면 5x 뭐 곱해지지. 똑같은 걸 두 번 더해서 30이 된다는 뜻은 똑같은 걸 두 번 더해서 30x가 된다는 뜻은 이거 하나가 저 30x의 절반인 15x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거 두 번 곱해서 30x가 된 거니까. 한 번을 계산하면 이거의 반이 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뭐 와야 되니? 3 와야지, 3. 15x. 30x의 반, 15x. 근데 여기 플러스, 얘도 플러스.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3, 3은 9가 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은 딴 걸로 해보자. 딴 걸로. 4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네모. 여기 뭐 와야 돼? 라고 물어보면 여기 2a 여기 2a 여기 세모 왜?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서 완전 제곱이 된 거니까. 그럼 3.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
이 12a의 절반이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값을 더해서 얘를 만들 거거든. 그럼 이거 한 번 계산한 거는 여기 절반인 6a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모에 뭐 와야 돼요? 3이 오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3? 그럼 얘 똑같이 3이 와야 완전 제곱이잖아. 3, 3은 이렇게 온다는 뜻이지. 그런 느낌을 가도 돼요. 아까 좀 4를 빼고 계산해도 되고 이런 느낌을 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기 밑에 거 보세요, 그러면. 얘는 좀 더 노골적이지? 36x. 얘는 6x 두 번 곱하지 않았을까요? 1. 같은 수 두 번 곱해서 1 되는 거는 1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 6x. 이렇게 하면 얼마? 그럼 둘을 더하면 여기 12x가 올 거야. 근데 이게 둘 다 플러스여도 곱하면 1이 되지만 둘 다 마이너스여도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온다고요. 가운데 1창은 항상 답이 2개예요. 그럼 얘 내봅시다. 2x, 여기 2x. 여기 너무 대놓고잖아? 이거 똑같은 수가 두 번 곱해졌겠지? 81은 뭐의 제곱이에요? 9의 제곱이고 y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똑같은 y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곱하면 18xy. 그렇지? 이렇게 곱하면 18xy. 이 곱한 값을 더하지 않을까요? 더할 거 아닌가요? 더할 거니까 가운데는 36xy 항이 오는데 부호가 둘 다 플러스일 수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감이 잡힙니까? 네. 자, 하다 보니까 니네가 지금 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 방식을 약간 어깨 너머 격가지로 배운 거야. 제가요? 난 선생님 그냥 말하는 거에 대답만 했을 뿐인데 딱히 뭐 지금 한 게 없는데요? 잘 봐라. 잘 봐야 돼. 잘 봐. 이제부터 할 거야. 진짜 인수분해를. 이게 이 곱셈 공식은 선생님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직접 전개하는 곱셈 공식일 때는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랬잖아. 근데 얘를 근데 분배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곱한 bx에 이렇게 곱한 ax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x 이해돼요? 네. ax 더하기 bx니까 x가 동량 처리되면 앞에 있는 계수 a와 b를 더하게 된다고. 잘 들어. 끝에는 ab지. 네. 봐봐. 우리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곱셈 공식이라며. 전개하는 과정.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는 뭐라고 했죠? 인수분해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실제로 인수분해하는 식은 왼쪽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른쪽 식이 나온다는 거 이해되죠? 네. 근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항이 몇 개짜리죠? 3개. 3개짜리예요. x제곱, 그러니까 2창, 1창 없는 거. 상수항 느낌. 이렇게 3개항이 나올 텐데 3개항을 인수분해하려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예요. x제곱은 x랑 x가 곱해질 거예요. 네. ab는 그렇지 a와 b가 곱해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a를 곱한 것 ax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b를 곱한 bx 그 둘을 뭐 하면? 곱해요. 더하면 a 플러스 bx 이게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 모양대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양이 뭐냐면 x 하나랑 여기 부호 플러스 얘도 부호 플러스 둘 다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인 거는 둘 다 플러스밖에 없거든요. 그 묶을 때 그러면 이거와 이거로 곱으로 저렇게 처리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묶을 때는 위에 가로치고 아래에 가로치시면 돼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얘는 얘를 전개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법이에요. 니네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인수분해법.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인 거는 아직 연습이 덜 돼서 확 와닿지는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일단 그렇다 쳐. 곱, 얘네들이 곱. 1차항 계수는 합. 상수는 곱, 1차항은 합. 그럼 곱과 합을 이용해서 적절히 두 수를 찾고 두 수를 위아래 가로쳐서 묶으면 순서대로 윗줄, 아랫줄 걔네를 가로 두 개 배열하게 되면 이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건데 근데 왜 묶을 때는 위아래로 묶으면서 왜 곱할 때는 대각선 모양으로 곱하지? 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왜 꼭 아까 X자 모양을 자꾸 곱하던데 왜 X자로 곱하는 거지? 굳이 X자로 곱하는 이유는 곱셈이 되는 구조가 이렇게 위아래로 곱셈이 되지 옆으로 곱셈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X 두 개를 똑같은 X인데 그냥 굳이 구분하자면 얘를 X1, 얘를 X2로 갑시다. 그럼 윗줄에 있는 X1은 여기 있는 거고 아랫줄에 X2는 여기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너 분배할 때 여기 있는 X1을 A에다 분배하니? 아니잖아. 여기 있는 X가 어디다 분배해요? B에다 분배하는 거거든. X1은 A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B에다가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X2는 옆에는 B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A에 곱해지는 거라고. 여기는 X2는 A에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곱을 찾아낼 때는 옆으로 곱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을 곱하고 더할 때는 그냥 잘 더해서 가운데를 만들면 돼요. 자, 보자. 그럼 연습. X제곱. 이제 연습하는 거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 아까 처음에 써줬던 식이에요. 이거.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합곱만 잘 찾으면 돼. 쉬운 걸부터 먼저 해볼까? 너무 부호가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쉬운 거. 플러스 7X 플러스 10.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당연히 두 개 다항식. 2차식인데 두 개 다항식의 곱이라는 얘기는 1차와 1차의 곱이라는 뜻이죠. 맞죠?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얘는 x와 x의 곱으로 x제곱이 된 것 같고 곱을 배열할 때는 위아래로 배열할게요. 아하, 뭔가 두 수를 곱해. 그럼 이 느낌이 두 수의 곱은 플러스 10이고 두 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7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두 수의 곱이라는 얘기는 10의 약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10의 약수 중에 곱해서 10, 더해서 7이 되는 숫자가 뭐가 있니? 2하고 있어. 부호는 둘 다 플러스인 거지.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5. 선생님, 위아래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가 각각 두 군데 나누어서 써지는 것 뿐이지 앞뒤로 바뀐다고 곱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곱해서 10 이렇게 하면 검산하는 거야. 2x 이렇게 곱하면 5x 둘을 더하면 가운데 7x 딱 맞네 숫자가. 딱 맞으면 이 모양대로 위에는 가로 치시고 옆에 배열에 쓰시면 돼요. 아래에는 가로 치시고 옆에 배열에 쓰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다시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40 아닌가요? 80 자 이렇게 됐다면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곱해서 플러스 80 더해서 마이너스 24인 두 수를 찾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20과 4. 24. 근데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려면 둘 다 마이너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수음수 곱해야 양수가 되고 음수음수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A, 여기 A. 검산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A. 이렇게 X자 모양 곱하는 이유는 이 항이 곱해지는 게 옆에 게 아니고 밑에 게 곱해지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곱해지기 때문에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4A 딱 맞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돼. 가로 하나 쓰고 A 마이너스 20
또 묶어서 밑에 있는 가로 하나 쓰면 돼요. a-4. 이렇게 되면 저 다항식은 이거를 분배해서 나온 결과니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맞니?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 얘는 아까랑 좀 다르지? 부가? 곱해서 음수야. 무슨 말이야? 두 수의 부가 달라.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게 곱해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보다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조금 부호를 신경 써야 돼서 계산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합이면 마이너스 2. 그럼 35의 약수 중에 아까는 이게 플러스일 때는 두 약수를 더해서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근데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두 약수의 차이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35의 약수 중에 차이가 2가 나는 두 약수. 7과 5가 있지? 일단 그렇게 있지? 근데 곱해서 음수? 그럼 둘의 부가 달라.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절대값이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더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7x. 곱하면 플러스 5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x. 딱 맞아. 그러면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야. 가로치고 그냥 쓰면 돼. x 마이너스 7. 가로치고 그냥 이어서 x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니? 그럼 아까 봐봐. 니네가 풀었던 것 중에 복잡하다고 느꼈던 저런 2차식들 있죠. 복잡하다 느꼈던 이런 것들. 이건 다음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사실 이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지금 만들 때 16은 4x의 제곱, 1은 1의 제곱, 가운데는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이게 오려면 플러스 8x. 딱 맞네? 근데 부가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얘는 여기 있는 4x와 여기는 1을 뺀 다음에 제곱하신 것 같까? 이거 막 짜맞춰야 되잖아. 딱 이 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까 한 대로. 이것만 좀 연습하고 위에 것부터 연습하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4번에 봅시다. 항 3개짜리? 이제 나 알아. 항 3개짜리는 앞에 있는 거는 xx의 곱이야. 뒤에 있는 거는 y제곱이잖아? 당연히 y와 y의 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y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곱해서 25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뭐 있니? 곱해서 25 더해 10 되는 숫자는 5밖에 없어. 그치? 근데 더해서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려면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0xy 딱 맞네. 그러면 묶으면 돼요. 묶어서 하나 쓰고 묶어서 하나 썼더니 같은 게 두 번 곱해지네.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까처럼 짜맞추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하면 그나마 아까처럼 이게 어떤 조합으로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밑에 것도 이제 가능해. 이런 거 앞에 계속 복잡히 붙지? 상관없어. x제곱 xx일 거야. y제곱 y일 거야. 적당히 앞에 있는 개수랑 아까는 이게 1이어서 뒤쪽 것만 맞춰야 되잖아. 앞에 얘는 뭐가 붙었지? 앞쪽 것도 맞춰주면 돼. 근데 이건 느낌이 난 거지. 25는 5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인데 5랑 4를 곱하면 20이 되는데 가운데 40이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5x 여기 4 여기 4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 다 플러스? 검사해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했더니 20xy 곱했더니 20xy 둘을 더하면 40xy 딱 맞네. 이 상태로 인정이 된 거구나. 얘가 5x 플러스 4y 곱하기 5x 플러스 4y인데 같은 게 두 번이니까 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게 되면 말한 대로 여기뿐 아니라 합차는 좀 이따 합시다. 나중에 이건 빼고 이게 아까 말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죄송해요. 약간 지금 시간이 조금씩 몇 번 진행하는데 이거만 빨리 끝낼게요. 이거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항이 3개잖아? 일단 항이 3개라는 게 중요해. 항 3개네 x 앞에 xx의 곱, 뒤는 yy의 곱. 맞니? 이제 만드는 거야. 곱해서 40
이게 플러스니까 더해서 14. 뭐 있니? 더해서 마이너스 14. 14. 10과 4.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둘 다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계산 확인.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10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4xy. 아, 잘한 것 같아. 이제 묶으면 돼. x 마이너스 10y x 마이너스 4y. 아, 얘는 알고 보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밑에 있는 거는 여기 공통인수 묶으라고 그랬죠.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위에서는 무슨 공통인수? 아, 그거 보니까 우리가 공통인수를 잊어버리고 있었네? 순간. 그럼 위에서는 공통인수를 왜 안 했나요? 공통인수가 없어요. x제곱, x 겹치지? 여기는 x 없어. x 안 겹쳐. y제곱, y 있는데 y가 없어요. 안 겹쳐. 그럼 숫자는 40, 14, 1 공통인수가 없어.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같이 묶을게. 모든 항마다 똑같이 곱해지는 수나 문제가 없으니까 안 묶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매번 저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3, 3, 3. 아, 이거 3으로 묶을 수 있는데? 3. 공통인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니? 네. 그럼 3 빼고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항 3개잖아. x, x. 여기서. 곱해서 2는 이거밖에 없겠지? 2일밖에. 이제 부호만 조절해주면 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숫자 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1x. 둘 합치면 마이너스 x. 딱 맞지, 여기. 오. 그럼 이 상태를 인수분해. 앞에 3 써야 된다. 빠뜨리지 말고. 네. 가로 치고 x 마이너스 2. 가로 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2b, 6b, 4b. 2b가 겹치는데? 2b를 빼. 그럼 개수를 2b로 나누는 뜻이니까 x제곱 남고 얘를 2b로 나누면 마이너스 3xy가 남아요. 2b로 나누면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남겠지. 맞니? 예스. 맞는지 확인해보면 이거 분배해보면 돼. 분배 똑같이 나오면 잘한 거야. 그럼 다시 2b 빼고 여기 인수분해. 항이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보나마나 x, x. 여기 y, y. 숫자 맞춰야 돼.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두 개. 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xy. 딱 맞죠? 그러면 앞에 2b 써주고 인수분해. 이렇게 묶어서 x-y. 이렇게 묶어서 x-2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그럼 숫자 좀 더 복잡한 것도 이제 할 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뭐 3번, 4번 해봅시다.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항이 3개짜리긴 하지. 근데 아까는 제곱계수가 1이었으니까 계산이 뒤쪽만 맞추면 돼서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앞에 계수가 붙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귀찮아. 하지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시간상 그냥 밑에 것만 할게요. 봐봐. 항이 3개야. 여기 x, 여기 x 곱인 거 확실하죠? 여기 y제곱 있네? 그럼 여기 y, 여기 y인 건 확실하지? 네. x, y는 자리 잡았어. 이제 숫자만 잡으면 돼. 숫자만. 근데 선생님 여기를 맞춰도 여기 개수가 또 6이라 이쪽도 결국은 위아래 곱해서 6 만들려면 또 6의 약수를 위아래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쪽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막 이쪽 막 여러 번 하다 보면 와 이거는 조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보다는 어렵죠. 하지만 시간의 문제야. 조금 더 시간을 소모해서 좀 더 여러 이거 안 되네? 그럼 이거 안 되네? 저거 하다 보면 돼.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적당히 문제 수가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 한쪽을 크게 주게 되면 이쪽이 오란자가 적당히 안 나올 것 같죠? 적당히 6, 1보다는 3, 2의 조합으로 적당히 짜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3, 일단 한번 줘보는 거야? 선생님 3 위에 써도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바꿔 써도 돼. 이걸 바꿔 쓰면 이제 여기가 이제 조절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 주고 여기 3 준다고 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준다면 아니 처음에 이렇게 가겠죠? 1, 6인가? 3xy, 12xy. 이게 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3xy, 12xy가 5가 차이가 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반대로 주나? 그럼 차이가 더 벌어져요. 18xy, 2xy. 18과 2의 차이는 5가 안 나잖아. 그럼 이건 1, 6의 조합이 아닌 2, 3의 조합 같은데? 그렇지? 2, 3 조합.
근데 여기다가 2 주고 여기다 3 줘봤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 6. 이렇게 하면 6. 6과 6의 차이는 오가되지 않잖아. 그러면 혹시 이건가? 3, 여기 2. 봐봐.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9xy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 4xy가 나와? 둘의 차이가 얼마지? 5야. 딱 5가 나와. 근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남은 건 부호만 정해주면 돼. 어디다가 마이너스 주고 어디다가 플러스 줄지는 이 앞에로 결정하는 거예요. 답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뜻은 숫자 큰 쪽에 플러스가 들어가고 숫자 작은 쪽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xy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얘네들이 곱해서 온 거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지. 하지만 여기 보는요? 이건 여기가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여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부호가 바뀌는 건 마이너스 때문이지 플러스 때문이 아니잖아. 여기 플러스 이렇게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되니? 이렇게 잡으면 딱 떨어져. 어떤 친구들 딱 보자마자 이 조합일 것 같은데? 라고 금방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여러 번 해야 될 겁니다. 막 해보고 하고 안 돼서. 근데 말했듯이 이거 좀 계산이 느리다고 내가 수학을 못한 거야? 아니야. 심한 경우 선생님도 안 보일 때가 있어. 나도 가끔 애들이랑 뭐 고등학생들 문제 풀다 간단한 인수분 했는데 좀 숫자가 크잖아? 그럼 나도 한참 고민해. 가만있어. 이게 누구의 곱이야? 그럼 애들이 먼저 보내가 선생님 그거 이수와 이수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네. 나도 그래. 수학을 이렇게 오래 가르치는 나도 순간 이게 뭐의 곱이야가 빨리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수의 감각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떨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도 가끔 학생들부터 느릴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곱할 때는 대각선이지만 묶을 때는 순서대로 위에 가로 쳐요. 3x-2y 아래 가로 칩니다. 2x 플러스 3 이거 순서 바꾸면 틀립니다. 위에 가로 아래 가로 옆으로 배열해 쓰시면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과제는요. 과제는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 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배운 게 뭐냐면 합차를 안 배웠어. 과제 여기까지야. 13페이지까지. 근데 이제 빼야 되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어디 빼시냐면 여기 뺍니다. X 표시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니까. 66페이지는 이번 과제는 아니야. 이거 언제 설명할 거면 화요일 날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 교재 들고 와야 된다? 나 분명 얘기했다. 그때 와서 안 들고 오면 혼나. 화요일 날 중3 교재 가져와야 돼. 이거 설명해야 되니까. 화요일까지 이 과제는 놔두고 나머지는 푸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푸는데 여기도 보면 합차가 나오는 거를 빼는 겁니다. 합차 어디 나오냐면 합차가 어디 나오죠? 합차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합차가 왜 안 나와? 한 번 더 연습하는데 합차 여기 이런 거 약간 미세하게 한 두 개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4번 5번 이런 거는 합차예요. 이건 잠깐 놔두세요. 한 두 개짜리만 빼고 여기 한 두 개짜리는 빼고 세 개짜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두 개만 빼고 세 개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문제 풀 때도 두 개짜리 합차 있잖아요. 한 두 개짜리 합차 어디 있냐면 여기 없다. 한 두 개짜리 합차가 요런 거 봐. 요런 거죠. 요런 거 13, 14 이런 게 한 두 개짜리 합차예요. 한 두 개짜리 합차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됩니다. 그 화요일 날 꼭 이 교재 챙겨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